뭐지?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네.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네. 와, 한 번에 다 한 번에 끝났어. 우리 이상우님 좋아. 평균 수명이 길어졌지만 우리 삶은 예기치 않은 사고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내 재산을 보호하고 남아있는 내 가족들에게 재산을 잘 상속하고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임수민 변호사님과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조지아에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준비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은 유언장은 이제 내가 종이 한 장에다가 내 이름은 누구고 내가 세상을 소천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내 재산을 관리하고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해달라는 거를 사인을 하시면 그 자체로서 유언장은 효력은 있는 거는 맞긴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인하신 유언장은 나중에 그 유언장을 갖고 자손들이 코트에 가서 판사한테 보여줬을 때 이 유언장이 진짠지 안 진짠지를 증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캐롤 선생님이 유언장을 그런 식으로 이제 종이 한 장에다 필적으로 쓰셨어요. 네, 내가 내 유언장을 쓴 거죠. 그렇죠. 네. 쓰셨는데 그거 이제 쓰시고 나서 혼자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제분들이 그걸 가서 코트에 가서 우리 어머니 유언장이 이거니까 인정을 해주세요라고 그러면 그 판사가 우리 선생님이 사인하신 그 유언장을 본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코트에 가서 증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캐럴 선생님이 유언장을 사인한 걸 내가 직접 봤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캐럴 선생님은 이제 그 정신적으로 무슨 뭐 디멘차가 있었거나 무슨 문제가 없었고 누구 강요하면서 사인한 게 아니라는 걸 증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증인 찾기가 힘들죠. 왜냐면 그 우리 캐럴 선생님이 뭐 옆에 증인이 있었다 그러면 캐럴 선생님이랑 그 증인이랑 비슷한 연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캐럴 선생님이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그 사인하신 을 본 분도 안 계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쓰지 않고 또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하고 같이 유언장을 준비하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조지아에서는 self-proving affidavit이 네. 있는 will을 recommend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작성을 하시면 이제 내용은 뭐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원장에 공증인 한 명 사인하고 그리고 공증인 이외에 윗네스가 2명이 또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엑스트라로 사인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애피데이빗의 내용을 보면 나는 누구누구고 네. 우리 캐럴 선생님이 사인을 하셨을 때 내가 사인하신 거를 직접 뵙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멘털 커패시티에 문제가 없었다고 증인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윗네스가 돼 있고 공증이 돼 있으면은 법원에서 자동적으로 그 유언장을 인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본인이 유언장을 만들고 변호사님하고 만들고 중간에 또 수정도 가능한가요? 네, 네. 유언장은 언제든지 뭐 수정은 가능하시죠. 언제든지 바꾸셔도 돼요. 그럼 재산 상속을 위해서 유언장을 변호사님과 만드신 분들은 증인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절차를 줄일 수 그렇죠. 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네. 일하시는 분들이 공증해주고 증인해주면 되는 거죠. 유언장만 했다고 이제 그걸 갖고 상속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유언장은 내가 소천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돈 계산을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판사한테 가서 제출을 하고 판사가 이제 그거를 본 다음에 내가 그 부채에 있던 그 크레딧한테 다 노티스를 줘야 돼요. 한 달 동안. 네.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노티스를 준다는 건 이제 그 카운티마다 법적인 뉴스페이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신문에다가 공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오늘 무슨 날짜에 누구누구가 돌아가셨는데 혹시 이분한테 돈을 받으실 분이 있으면
여기다가 클레임을 하시라고 한 달 동안 계속 그 광고가 나가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60일 있다가 판사가 사인을 해주면 그때 가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는 집을 처리하든지 뭐 뱅크 어카운트를 처리를 하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분이 유언장도 안 만드시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유언장을 안 만들고 돌아가시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정부에서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져갈 땐 진짜 아무런 친척도 없었을 때 그때는 가능하지만 이제 자제분도 계시고 남편도 계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유언장 없이 하늘나라에 갔으면 저희 신랑이 50% 가져가고 제가 애가 2명이니까 25% 가져가는데 여기서 키가 뭐냐면 지금 저희 애들이 18살이 아직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친아빠가 우리 신랑이긴 하지만 네. 우리 신랑이 우리 애들 몫까지 그 자산 관리를 안 해주게 해요. 예, 그러면 우리 신랑은 그 자기 돈을 써서, 그러니까 저 에스테이트에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따로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약간 법적 대리인 같은 그렇죠. 그런 선임을 네. 해서. 근데 그 돈이 제가 있는 그 에스테이트에서 페이를 해야 되니까 유언장을 해놓으시는 게 좋죠. 네. 그렇구나. 유언장을 하려면 꼭 변호사님과 함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셀러하고 바이어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리빙 트러스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럴 때 이제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을 할 때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트러스트, 네. 그다음에 트러스티, 베네피시어리가 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러스트는 신탁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신탁은 뭐냐면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리빙 네. 트러스트는 내가 살아있을 때 네. 이 신탁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리빙 트러스트고요. 네. 이 레버커블 트러스트는 만든 사람이 셋업은 했지만 내 마음대로 이 신탁을 조정할 수가 없는 게 이 레버커블 트러스트예요. 네. 저희가 클로징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네. 리빙 트러스트고요. 네. 리빙 트러스트에서 그랜토는 셋업한 사람이 그랜토고요. 네. 그리고 리빙 트러스트에서 베네피시어리에도 셋업한 내가 되는 거죠. 내가 그쵸, 살아있는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동안은. 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트러스티는 많은 분들이 자기를 또 임명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대리인이라고 말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대리인도 내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트러스티가 네. 살아있는 동안은 이제 내가 트러스티도 그렇죠. 되고 베네피시어리도 그렇죠. 되고 하지만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는 네. 이제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이제 네. 또 자손한테 간다는 그런 디테일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리빙 트러스트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요즘 뭐 과학도 발달되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병이 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혹시 뭐 요즘 가장 많은 뭐 치매가 걸리신다. 이제 그러면 내가 그 법적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신탁 그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그 멘털 커패시티가 있으면 내가 그 대리인으로 할 수가 있지만 혹시 네. 뭐 의사 2명 판단에 네. 내가 정신적으로 지금 커패시티가 안 돼서 내 일을 못 보게 되면 alternate trust를 아예 임명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뭐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남편 플러스 애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믿을 만한 지인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럼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할 때 변호사님과 미팅을 하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내 자산에 어떤 것들이 리빙 트러스트에 네.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리빙 트러스트에 이제 포함되는 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자산은 다 리빙 트러스트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리빙 트러스트 그 서류에 보면은 내가 있는 자산은 뭐 스케줄 A, 스케줄 B, 스케줄 C에서 이렇게 다 나열하게 돼 있는데 네. 트러스트를 타주에서 만드신 분들을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어떤 게 미스테이크냐면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요. 네. 부동산을 트러스트 이름으로 홀드를 하고 싶으시면 네. 그 트러스트 서류에 이 집 ABC 집은 트러스트 소유라고 적으셔도 네. 등기가 트러스트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뭐 렌트집을 10개를 소유를 했는데 그거를 다 트러스트 이름으로 홀드를 하고 싶으시면 등기를 다 바꾸셔야 되는 거죠. 트러스트 이름으로. 먼저 변호사님과 함께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을 하고 네. 나서 내가 갖고 있는 집의 등기를 네. 트러스트로 다 바꾸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만약에 그 내가 트러스트 서류에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다 트러스트 이름으로 할 거라고 해도 네. 등기 자체를 트러스트 이름으로 바꾸 이전하시지 않으면 네. 그 부동산은 개인 자산으로 취급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파실 때 네. 트러스트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뭐 돌아가시거나 뭐 디멘차가 생겼을 때 트러스트가 대행을 해주면 되니까 코트에 갈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 등기를 트러스트 이름으로 안 바꿔 놓으셨으면 코트에 또 가셔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캐롤 앤 클레어 트러스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트러스티가 캐롤 앤 클레어예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 그 서류에 누가 네. 사인을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셋업하냐 틀리는데 우리가 진짜 믿는 사이면 네. 캐롤 선생님이 혼자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둘 다 같이 이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걸 조항은 내가 넣기에 어떻게 따라서 되는 거에 따라 틀린 달라지는구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많은 부부들은 either or라고 쓰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그냥 다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도 있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유언장은 우리가 프로베이 콜트를 거쳐가지고 네.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네. 리빙 트러스트의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리빙 트러스트는 코트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천하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재산을 분배를 해달라고 벌써 말을 해놨기 때문에 네. 코트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 편리할 것 같으네요. 근데- 코트 가기 너무 싫어요. 편리는 한데 주자에서는 항상 부동산 이름을 네. 트러스트 이름으로 벌써 다 이전을 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만드는 것과 리빙 트러스트 만드는 거에 대한 그 가격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트러스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유언장이 지금 하는 거는 저렴하지만 네. 그걸 갖고 어차피 코트에 가서 네. 또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네. 그 돈을 지금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미리 세이브 준비를 한다고 해도 해놓고, 그쵸. 나중에 자손들이 코트 가서 또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면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내가 지금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했을 때 집이 세 채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계속 그걸로 사고 팔고 해도 네. 변경이 살짝 돼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집을 일단 소유하고 계신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변호사님과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해서 내 재산도 보호하고 편리한 상속도 할 수 있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더 뭐 알려주실 얘기는 없으실까요? 나중에 이제 트러스트 같은 거 이제 셋업하실 때 네. 변호사한테 미리 가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미리 하시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을 지정할 건지, 어떤 어떤 사람을 재산을 지정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가 내 법률적인 일은 못 볼 때 그 determination은 뭐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내 와이프가 봤을 때 내가 못 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 이제 트러스티가 된다. 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의사 2명이 지정을 했을 때, 네. 어떤 분들은 의사 2명 플러스 와이프 뭐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생각을 좀 해보시고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가 내일을 못 볼 때 누구한테 맡길 수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미리 생각하고 오시면은 편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네. 가는 건 네.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임수민 변호사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